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저평가된 종목하고요, 개별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98포인트 3.7% 상승한 2731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8포인트 3.1% 상승한 913, 선물 지수도요. 4.3% 상승한 368로 마감이 되면서 이 5주 연속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 해외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 중이죠. 자, 일본 증시가 0.4%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일본 증시가 4.3% 정도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0.4% 그쳤고 다우 지수가 1%, 나스닥도 2.1%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죠. 대만 증시도 1.7%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매일같이 경신을 하고 있다. 즉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 단 한 주 강하게 뜨면 그 다음날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면 해외 증시보다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지난주에는 컸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8,700억 오래간만에 주간 단위로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지난 11월 30일 월요일이죠. 모건 스탠리 신흥 지수에 비중 조절이 나오면서 2조 4천억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지난 전체적으로 순매도하지만 화수목금 순매수를 하고 매수한 폭에 비해서 그렇죠?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은 인위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지수 조정, 자율적인 조정 매도 물량이 돼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1조 4천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5,700억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는 다음 주 그렇죠? 부터는 이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워서 배당을 노리고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개인들이 6,900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예요. 10날이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9,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선물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좀 시장에 좀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나,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죠. 자, 4일 기준으로요. 시총 1위서부터 10위 기아차까지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1위까지 보시면 돼요. 시총 합이 865조 원. 전체 코스피 시총이 1800조 원이니까요. 한 48% 정도,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죠. 작년 말에 이 상위 12,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그쳤는데, 그렇죠? 지금 이 48%니까는 큰 폭의 상승세를 모습을 보였고, 2018년도 말에는 35.5%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상승폭.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이 한눈에 나타나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흐름은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 전후 특히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또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된대요. 그건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을 보면요. 해외에서는 유럽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10일, 우리 선물옵션 만기 날 있네요. 예, 이때 경급 부양책이 아마 좀 더 강화되는 그러한 전망이 우세하고, 미국에서는 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추가 부양책 타결 가능성과, 그리고 백신이죠. 자, 보면은 백신이 이제는 아마 접종을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은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으로 바레인도 4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미국 FDA는 오늘 10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할 거다 해서 백신,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회원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좋을 때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전망인데요. 뭐 개조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난 9월물, 그러니까 9월 둘째 주 금요일 일서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한 37,000여 계약이 순매수를 했다 해서 아마 쉽게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 전에 크게 뭐 하락하는 경우는 좀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만기 이후에는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냐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고 원화물 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은 어떠한 좀 변화가, 그동안에 이 대형 업종 대표주들이 이끄는 상승세가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선물 옵션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후 시나리오는 이 외국인들이 현물, 지금 현재와 같이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또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연말 배당 수익의 확보를 위한 현물 순매수 가능성과,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배당을 보고 프로그램 매수에서 순매수 전환, 여기에 외국인들이 기존의 매수, 이러한 전략이,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데, 저는 요 가능성보다는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상당한 많은 폭의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이 나오고, 그 기관들은 순매수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텐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순매수 폭이 좀 둔화되는, 그것은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고요, 해외 증시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환율도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어느 정도의 좀 변화해서 가장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중간치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종목 차이마다 뭐 적게 내가 보유한 물량이 한 10에서 한 30% 정도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분위기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개별 종목들이 시장에서 탄력이 조금 약한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중에 하나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으로 유지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매년 12월 달에 출회가 됐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2조 9천억 정도 12월 달에 매물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요번에는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는요. 왜냐면 이 11월 첫째 주였죠. 이 3억으로 낮춰지는 것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3억으로 낮춰주는 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고, 또 최악의 상태에서 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매도세는 매물은 나오겠지만은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개별 종목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자, 이렇게 개인들 물량이 10억이 유지돼서 개인 물량이 매년 뭐 한 조 단위로 추례가 되는데 왜 대형주보다 개별주에 이 영향이 더 악재로 작용하냐면은 대형주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죠? 물량을 받아주지만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주보다는 받아주는 세력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하락세가 더 크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다른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그러한 시장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먼저 저평가 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 관심주, 이렇게 두 블락으로 나눠서 할 텐데요. 오늘 키움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 저평가된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요, 언급을 해드렸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들 중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될 종목 126개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12개월 실적 기준 퍼가 최근 5년 평균을 하에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면서 10개 종목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그죠? 하나금융주주, 은행주라든지 LG이노텍 새롭게 출발이죠. LG전자, 삼성증권가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라가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 관심 갖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질 때 내년 순위, 그러니까 둘 다 실적이 내년에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못 올라간 종목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여기는 현대차,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KCC, 이렇게 저는 KCC,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저 종목군들, 이제 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우리가 그의 종목이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종목에서 시장 반응을 봐달라라는 말씀드려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다 좋은 줄 알겠지만은 가격적인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직 누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치는 이제 파란색 부분을 해드리는데, 좀 KCC가 저는 조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개별 종목 관심주,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우리가 2차전지 어제 이 대형주에 대해서 상승 이유와 함께 또 차익 실현을 하되, 한 10% 할지 30% 할지 뭐 절반을 할지 이제 그 부분 시점과 이제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요, 가장 역사적인 고점을 많이 돌파된 중소형 종목이 있는 테마군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5G 통신 장비, 올해 실적 부진했지만은 내년서부터 올해 투자가 지연된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 좀 실적들이 뒷받침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 정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반도체에서는 네페스, PSK, 코미코, 뭐 이러한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종목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ISC, 그죠?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린 종목인데, 저는 조금 길게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두고 세컨 종목으로 네페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서드 종목 쪽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치고 다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을 저는 관심적으로 이번 주에 볼 예정인데, 그 이유는 삼성 SDI가 그렇죠? 가장 연결된 것이 합작사 설립까지 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가 올 연말에 그렇죠? 현대차에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처음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무튼 그 재료가 나오면은 삼성 SDI와 연결된 종목들이 아마 동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더 밀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아마 움직임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5G 통신 장비의 설치에 대한 그러한 기대,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이노와이어리스, KMW,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 우리가 관심 갖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몇 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 드렸는데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71억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0%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서 특히 애플이 이 TOF 모듈을요 최근에 신규로 출시한 아이폰 12 쪽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하이비전이 수혜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요, 이 4분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TOF 관련 검사 장비가 3분기부터 본격 매출 인식이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역시 의미 있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한 179. 대우증권 쪽에서는 전망치가 좀 더 높죠, 그렇죠? 이건 키움증권인데, 그래서 전반적인 증권사들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은 실적이 크게 성장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자회사 프론티어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한 58.3%인데, 이 프론티어가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용 비전 센서 검사 장비와 영상 처리 보드를 테슬라에게 납품을 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은 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혜가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하이비전의 지금 일봉 모습인데요.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 의미 있는 지지대선에서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조정 양상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죠. 자, 한번 이제 움직일 시기가 거의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에 개인들 주가 상승할 때 매도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크지 않다. 그 얘기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많이 매수한 쪽이 아직도 들고 있다. 즉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상승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하이비전 시스템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LG 이노텍도 스마트폰 부품주로서요, 지금 한번 크게 움직이는, 그죠? 그동안에 조정 마무리되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크게 떴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조정을 받아서 요 정도 수준, 보통 보면 이 몸통의 한 절반 수준까지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다. 특히 오늘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죠? 낭패보기 십상이다.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넷패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의 국면에 접어들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PLP 부분이 공장이 양산에 이제는 완공이 되고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마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넷패스, 우리가 삼성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종목 자리매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뇨.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다라뇨. 그런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린 만큼 안정성은 다른 여타 종목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SK 그죠? 전공정 장비 업체죠. 상당히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잘 쉬어가는 모습이고, 코미코는 세종 코팅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이것도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죠. 아마 제 방송 오래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PSK, 코미코, 그죠? 상당히 재료가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역사적 고점,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고, 자, ISC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격 리스크가 적은 대신 조금 시간은 그죠? 좀 필요로 하지만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ISC 우리가 검사 장비 쪽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종목군도 있죠. 뭐 이노 와이어리스도 있죠. 이노 와이어리스 우리가 좀 좋은 모습 KMW 그죠? 요러한 KMW 요러한 종목군들 5G 통신 장비도 움직임이 예상되고 그리고 KC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평가된 종목군 중에서 KCC 일단 수급이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서 아까 말씀드린 저평가 종목군에서는 좀 KCC에 우리가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렇죠?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또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어떠한 좀 변곡점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좀 이익을 극대화시킬 종목은 극대화시키고 또 시장이 변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에 잘 대응을 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유료 회원이니까요. 한번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정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